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은 크게 상승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이거래, 마지막 이거래보다 또 오늘의 그 이거래 정말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자, 시장이 결국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도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52% 정도 오른 1891.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19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지는 못했지만요.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1900포인트 탈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장이 아니더라도 내일장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점차 소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도 바로 전날 좀 소멸되는 그런 가운데서 유럽 증시도 급반등이 나왔고요. 중국 증시도 오늘 역시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요, 바로 지난주와는 정말 다른 더 상반된 분위기로서 오늘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주체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입니다. 자, 오늘은 수급 자체가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많이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선물 쪽에서 6,000계약 이상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52억 원 그리고 867억 원의 동반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역시 시장은 올라갈 때 개인들은 팝니다. 현재 개인들은 1,822억 원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91% 오른 11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도 오늘 오르고 있죠. 현재 1.7%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거래보다 약 2천 정도 오른 14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은 0.3%대 반등, 현대모비스도 오늘은 1.6% 정도 오르면서 2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1.86% 정도 역시 추가 반등이 나왔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전날, 최근 들어서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0.2% 정도 오름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동반 반등 중이고요. SK하이닉스와 LG화학이 오늘 4%대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와 같이 오늘 4%대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도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1.5% 약 전거래일보다 700원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4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4.3%대 반등 중이고 신한지주 0.13% 수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SK텔레콤은 0.9% 수폭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는요. 2.92% 약 전거래일보다 5,500원 정도 오른 모습 19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반등이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이 됐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634포인트대까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대내적인 변수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연일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300억대, 외국인은 400억대 매도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이 수급에 대해서 등을 업지 못한 채 반등이 되고 있다는 점은 납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음도 어느 정도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르금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대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일단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또 연속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 동서, 메디톡스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컴리파암이 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에, 이오테크니스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처럼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 과매도 구간이라 평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우선은 지수가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는 단기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역시 특징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광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아주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가 워낙에 단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노출된 악재들에서 한 번에 이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과매도 구간이라고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생각되고 있지만 일단 노출됐던 악재들이 조금은 장기화될 조짐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북한발 이야기들이 남아있죠. 일단 북한 관련된 이야기들 좀 뉴스를 발치를 해왔습니다. 화면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일단 주말부터 해서 한미 이 연합으로 해서 군사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이 주말 동안은 미국 쪽에서 일단 미사일 배치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위치이고 지금은 이제 이 연합훈련을 앞두고 이 F-22 전투기를 한반도에 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 전투기 배치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큰 존재라면은 과거 이 천안함 피살을 당했을 때에 그때 전략적으로 이 전투기 배치를 해왔는데 다시 한번 이 무력 도발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의심되는 위성 발사를 두고 다시 한번 전투기 비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차후에 북한에 대한 도발을 조금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고강도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군사적 배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주말과 오늘까지 이와 같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다면 이와 같이 전투기 배치까지 한다면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것 또한 증시에서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완벽하게 수급이 돌아선 것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위축감이 나타났을 때 또 확보할 수 있는 현금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단기적인 순환매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요,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하락에서 항상 상승으로 전환될 때 여러분들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올라오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내 종목은 왜 안 올라올까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혼자 고민하신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주실 곳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이고요. 그 다음 문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 자, 이 종목 매수가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8,500원 가까이 치는데요. 네. 예, 두 분 이래 했는데. 일단 두 번 매수해서 비중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0%예요. 50% 되셨어요? 예.
우선은 서울반도체 일단 가격만 본다라면은 이미 조금 손실 구간에서 좀 오랫동안 끌려오고 계세요. 네. 자,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사섰을 시기를 예상을 해보면 조금 이제 반짝 기조에서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서울반도체 최근에 이 명절 이후에 이틀 동안에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어요. 네. 이 때문에 빠져서 모든 종목군들이 반등을 보이는 반등을 보이는 때이지만, 일단은 납폭과대에서 그래도 잡아가기에는 조금은 이 종목은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시겠지만은 뭐 LED, 뭐 시장 업황 아직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TV 쪽에서 OLED 공급이 조금 더 확대된다는 이야기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조명 관련해서는 서울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업황 개선이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50% 비중에 18,000원대라면은 손실 구간이 거진 30% 가까이 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일정한 수준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종목이 물론 이제 너무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보려는 듯한 움직임도 나오겠지만은, 이 업황 부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이 제품에 대한 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차후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가 오더라도요, 마진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주가에 큰 도움이 되질 않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 팔려도 주가 상승에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고요. 과거에 12,000원대까지 빠졌다가 18,000원대까지 올라온 거는 정말 많이 올라온 거예요. 포인트만 본다라면은. 예, 좀 예. 한 2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예. 그럼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림을 보면 안 돼요. 지금 10,000원대까지 빠졌다가 20,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히 많이 반짝 올라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조명 시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는 어느 일정한 선까지 반등이 되어진다라면요, 지금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쌍바닥권처럼 다중바닥을 만들 수 있는 위치로 예상은 되지만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 수요가 늘어나더라도요, 제품에 대한 마진이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실적이 크게 도움되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좀 크지만 15,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15,000원, 16,000원 요 사이에서는 예. 그냥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면서 예. 다른 업종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아쉬운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아유. 네. 저는 또 어떤 방송에서 네. 18,000원대와 매도하지 마라. 기다리라. 네. 왠지를 아니야.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데, 네. 12,000원까지 깨지서로, 이 의심스러워서, 전에 제가, 일단은 조언을 드리고 있는 전문가분들도 각자의 위치와 안목도 개성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라면요, 서울반도체가 시간을 두고 18,000원대까지 회복한다 하더라도요, 예. 차라리 그 시기가 되면은 지수 자체가 분위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은 굳이 이 종목을 두고 계속 언젠가는 수익을 보겠어라는 예. 관점보다는 그 좋은 시간에 그 좋은 시장에서 예. 새로운 종목, 좀 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잡아가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업황이 훨씬 더 좋은 종목으로. 예. 그게 더 수익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때 오면은 처분할까요? 일단 15,000원하고 16,000원 사이면요,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되 15,000원, 16,000원에서는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유진테크요. 유진테크요. 네, 17,240원에 20%예요. 17,240원에 20%요. 네, 자,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네요? 작년 2월에요. 그렇군요. 자, 혹시 유진테크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반도체 장비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유진테크가 사실 좋은 기업이에요. 네, 좋은 예. 기업은 맞는데, 근데 주가가 사실 좀 너무, 지금 보니까 이제 너무 높은 위치에 사신 거죠? 네, 그쵸. 거의 이제 고점일 때 사셨는데. 네.
자,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유진테크는 저는 유진테크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유진테크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업을 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1월 달에도 31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체결 소식이 나왔고요. 쭉 올려보면은 또 209억 원 정도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 SK 하이닉스 쪽하고 반도체 체결을 했고, 또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4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나왔어요. 네. 그죠? 그만큼 유인테크는, 이제 삼성 쪽이라든지 또 SK 하이닉스 쪽이라든지, 장비 공급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경쟁력이 되게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이 정말 좋아요. 꾸준하게 4분기 실적 좋은가요? 4분기 실적이요? 지금 유진테크는 전체적으로 실적의 그 연간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주식 차트 잠깐 보게 되면은 지난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때 자체는 어떻게 해서 떨어졌냐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시점에서. 네네네. 현재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그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해외 글로벌 이제 그 대기업을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졌거든요. 그럼 결국은 반도체 시장이 또 포화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많이 떨어졌던 거고요. 네네. 자, 그래서 유진테크는 뭐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소식도 나왔잖아요.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는 했어요? 지금 실적 발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유진테크 현재 4분기 자, 순이익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네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제 조만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제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유진테크의 경우에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시면서 좋은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죠? 네, 매수가가 지금 17,000원 이상대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 방법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로 낮춰야 되나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도 충분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인테크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리고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17,000원 보고 있으니까요. 17,000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17,240원은 17,000원 올라왔을 때 그냥 가져가시면 그냥 어떻게 보면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하셔서 차라리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17,000원짜리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끌고 가야 돼요, 대략? 이거는 사실 기간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좀 길게 봤을 때는 올해 정도를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요? 네. 그래서 상반기 안에 17,000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보유하시고 계신가요? 알서포트요. 알서포트. 네. 자, 이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700원에 30. 2,700원에 30%. 네. 이건 올해 사셨어요? 올해? 예. 일단 가격대를 보니까 단타 치셨나봐요. 그러려고 했는데 또 빠졌어. 네. 자, 일단 지나고 나니까 좀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예. 일단 단기로 사셨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뒤돌아보고 나니까 이제 물리고 나서 이제 공부가 좀 돼요. 네네. 자, 우선은 어떤 기업인지는 아실 것 같고요. 이때 접근했었던 시기 자체가요. 중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미 조금은 손실 보고 있고 당한 위치긴 하지만 이 종목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알서포트가 뉴스를 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그때 당시의 뉴스가 이 뉴스입니다. 이 화웨이와 공급 계약, 특히나 리모트 콜 모바일 팩이라고 해서요.
네. 일단 중국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핸드폰 기술 많은 것들 우리나라 기업과 동일하게 또 우리나라 기업 기술을 따라왔다고 봐요. 근데 이제 원격 지원 시스템 이런 서비스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술을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서포트가 실질적으로 공급 계약 진행되고 중국 기기에 편입이 된다라면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모바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 밖에 기술력을 본다라면은 이와 같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또 GPS 이처럼 이 기술력을 더 필요로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알서포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단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포인트는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단타를 치셨다라는 이유는 이 종목이 단기 관심이 컸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때 당시에 올라섰던 거래량,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주가에는 음봉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당했구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행 중인 차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매수가 회복까지는 1차적 목표가를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회복할 시점에는요, 아마 대량의 거래량이 크게 분출이 될 거예요. 그때는 수급을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수급을 교체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도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정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은 높은 자리에 물려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우선은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조절이든지 빠져나오는 전력을 가지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손실을 급하게 보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정리하셔도 될까 걱정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단기 대응 조심하세요. 네네.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은데요. 네. 장기로도 괜찮을까요? 이미 물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공부하게 됐고, 장기로 들어갈 생각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일단 기간적으로,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위치라면요. 아마 일찌감치 좋은 가격대를 잡으셨을 거예요. 어머님 가격대가 그리 건강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목표가 근처에서는 빠져나오자는 전략이고, 그래도 안심하라는 이야기 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MS요? 예. 자, 매수 15,000원에 네. 50%. 15,000원에 50%요? 예, 자꾸 이게 내려가는데, 손절을 해버릴까, 자꾸 내줘도 될까,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요. LMS요. 자, 일단 지금 15,000원에 50%. 네, 50% 매수하셨는데, 자, 언제쯤 사셨어요? 작년 8월인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지금 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네요. 자, 일단 지금 작년 5월, 6월, 그때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그때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샀습니다. 그 이유 없이 하신 거예요? 예. 아하, 자. 내가 초보가 돼가지고, 네. 뭣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보고 사뿌리지요, 그렇군요. 이거 좀, 참, 투자하실 때 좀 처음에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비중이 또 50%면 꽤 커요. 예. 그죠? 그게, 그 전에 18,000원 이래 갈 때 사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그래 15,000원이 됐어요. 자. 일단 지금 보면요, 일단 지금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프리즘 시트 사업이거든요. 이제 디스플레이. 그죠?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카메라랑 블루 필터 쪽도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디스플레이 그쪽 사업 자체가 사실, 성장이 약간은 좀 정체가 돼 있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역시
좀 떨어졌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가는요, 결국은 실적하고 같이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실적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 실적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하셔야 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LMS의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실적이 그래도 양호했지만 사실 때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사실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시점에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예. 거예요. 예. 약간 그 선택을 좀 잘못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LMS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보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TV 쪽, 디스플레이 쪽을 보게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LG 쪽에서라든지 또 TV 쪽도 올해 같은 경우에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좀 길게 가져가시는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15,000원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저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 1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2,000원 정도 기다리셨다가 12,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차라리 예. 좀 아쉽지만 손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수익을 내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2,000원까지 간다 하면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올해 그 연말쯤에 브라질 그 올림픽이 있잖아요. 예. 그 전부터 TV 판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올림픽 전까지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 전에라도 분명히 올라올 수는 있어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일단 올해까지 좀 넉넉하게 보신 다음에, 주가는 12,000원 정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좀 추가로 좀 더 저지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기업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면 전 추가 매수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런 흐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더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예, 예. 12,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점은 궁금하신가요? 저 CJ EM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비중은 100%거든요.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조금 1월 말 정도 93,500원에 좀 고점일 때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네. 뭐 실적 발표나고 이틀 동안 뭐 한 15% 이상 빠지다 보니까 네. 이걸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자, 일단 93,000원대 100%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자, 일단 CJ ENM을 제가 이야기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 위주로 보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급락이 나와서 투매다라고 확정 짓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 종목은 차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투자에 대한 그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셔야 돼요. 저는 CJ ENM 올해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적 최근에 나왔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 참 좋을 건데 다만 전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앞으로 정말 좋아질 거라서 막무가내로 그냥 사기보다는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전략이 잘 안 된 것이 흠이고요. 자, 뭐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사시고 난 다음에 빠지다 보니까 고점권에 샀다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네. 자, 누가 봐도 고점처럼 보일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를 점할 때는요. 아무리 매력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무조건 매력적인 종목에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되시면은 분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차후에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분할 접근해서 가격 단가를 만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선은 제가 전략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지금 팔 때 아닙니다.
이 종목 단기 하락했다고 해서 추세 무너진 거 아니에요. 상투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더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CJ ENM은 이 10만원 이하라면 충분히 우리가 가격 단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다만 단기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일정한 기간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인 승부에서는 이 종목 손실 보지 말자는 의견이고, 다만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또 어디선가 돈을 구해 오셔서 또 이 종목을 더 사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셔서 매수가 근처까지 회복을 하시고, 매수가 근처에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다시 한번 박스권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위치에서 8만원대 사더라도 9만원대 사더라도 똑같습니다. 단타 칠 종목 아니고요. 꾸준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다리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신다 생각하시고, 매수가 회복하시면은 일단은 이쁜 가격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는 단가 조절을 좀 더 신경 쓰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2시 56분이네요. 그러면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1.5% 정도 오른 1890.0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900포인트 안착 여부를 이제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래서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수급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들은 2200억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들은 순매도, 지금 현재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기관들은 705억 원대의 순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900억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뭐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흐름들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39%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117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1.7%대 반등 중이고, 현대차가 1.08% 정도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은요, 0.34% 정도 오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현재 좀 많이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단 다음 종목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1.4%대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1.8%대 오름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0.5%대 반등 중입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갑작스럽게 하락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현재 0.6% 정도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통적 우선주의 흐름 자체가 좀 차별화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가 3.97%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전거래보다 1,100원 정도 오른 모습, 현재 28,8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양호하고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장 추가적인 반등 시 1900포인트 위에 안착 여부를 확인하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634포인트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플러스 2.07 추가적인 상승 반전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장중에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수급 매도세를 좀 보여왔습니다. 일단 장후반 때까지 매도세를 크게 줄이지 못한 모습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일단은 기관이 큰 폭으로 매도세를 줄여가는 모습이네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지수 상승만큼 종목군들의 상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대형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론이 2%대 상승 보여줬고요. 카카오, CJ ENM, 동섭, 메디톡스 모두 다 상승세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지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인파민 7%대 상승에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컴투스, 이오테크니스 모두 다 상승세의 모습들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들이었고, 우선은 이 셀트리온 이후부터 해서 바이오 시밀러 종목군들이 모두 다 하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의 낙폭과대 모습들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교체되는 모습들도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은 IT,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낙폭과대에서 새로운 주도권 역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6일 화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바로 지난주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영민 선생님. 네. 오늘하고 이제 어제였죠. 네.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과연 상승 전환 가능해 보이십니까? 일단은 이 불안 심리가 조금 더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지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장거리 미사일 이 대북에 대한 이 포지션이 진행을 쭉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한미 군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북에서 북한에서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언젠가 이 반응을 보인다라면 우리 시장에 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이 점이 조금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제 북한에 대한 변수가 네. 있다라는 거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반등은요. 어쨌든 기술적 반등, 오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을 뛰어넘는 반등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가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전거래보다 1.4%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1888.29포인트의 오늘 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고요. 장중에 최고폭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1008포인트 위쪽에 이제 1900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악재가 조금씩 소멸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는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료 시점입니다. 현재 2.19% 전거래보다 많이 올랐고요. 634.95포인트의 오늘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서 업종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많이 하락한 만큼 올라갈 때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종료 시점에서의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러면 특징 종목 먼저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세실업입니다. 자, 한세실업. 오늘 장중에 꽤 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12.4%대의 상승, 그리고 오늘 종가는 5.5% 오르면서 62,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한세실업. 한세실업은 이제 니트 소재 전문 기업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의류업체고요. 당연히 4분기쯤에서, 보통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의 호실적 달성 소식과 함께 한세실업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0% 이상의 증가세가 나왔다는 부분. 자, 한세실업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의 영역 자체를 많이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추가적인 반등 흐름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잠깐 간단하게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종료가 됐는데 자, 0.2% 정도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16,054.43포인트에 오늘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일본 증시의 급락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자, 어제 이어서 일본 증시가 크게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같이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은 바로 꾸러미로 제약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주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코오롱생명과학, 일행약품, 그 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나머지 제약 업체들 중에서도 강하게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신흥생명과학의 경우에 4%대 반등이고요. 자, 일단 제약 바이오 업체들 쪽에서 우리가 본다면,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서, 과연 이제 이번에
제약주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이어지면서 이 낙폭이 정말 과대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올라서고 있다. 이런 모습들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세 분위기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진원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잠깐 볼 텐데요. 자, 일단 진원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로서 많이 꼽혔던 그런 종목이죠. 이번에 이제 백신에 대한 지원금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결국 종가까지 이제 14.93%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한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가 한 번 눌려버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을 분석을 해본다면요. 주가 올렸을 때 들어왔던 물량들, 그리고 한번 덜어냈던 물량들, 다시 한번 2차적인 반등. 여기서 첫 번째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거의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차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2차 반등, 1차 반등보다는 역시 낮은 상태에서의 어떤 2차 반등이 고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18,000원 정도의 자리까지는 2차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기업은 테마적인 요소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목표주가 18,000원 오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시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은 궁금하세요? 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삼성물산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가가 162,8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16만원대에 10% 갖고 계세요? 작년 10월 달에. 10월 달에 사셨어요? 네. 일단 삼성물산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삼성그룹 내에서 지주사 이야기로 해서 계속, 지주사 거론되면서 계속 움직임이 등락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작년에도 그 지주사 바람에 조금 기대를 했다가 물을 먹기도 했었는데, 올해 또 지주사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이 점을 보고 사신 건가요? 아니죠. 작년에. 네. 제일모직이랑 합병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그거 수혜 좀 보려고 들어갔다가. 네. 계속 물리는 바람에 그냥 들고 있었던 건데. 요즘에 네. 보니까. 예. 지주사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수급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서 네. 들고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비중이 지금은 10% 비중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단가 낮추는 거에는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 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 종목을 접근한 것 자체가 지주사격으로 접근했다라면은 저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합병 이후에 이 종목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고요. 작년에 물을 먹게 된 계기가 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 SDS 이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조금 지주사 바람에서 좀 한 발짝 밀려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삼성물산, 이 삼성그룹 안에서 출자 구조가 삼성물산으로 시작해서 삼성물산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되었었는데, 일단 지주사는 완벽하게 시장에서는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그룹 내에서 지주사에 대한 관점, 물론 유효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아직까지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역할할 수 있는 것은 삼성 에버랜드가 가장 이 지주사에 대한 태풍의 눈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 에버랜드가 상장되면은 얘는 이제 삼성물산은 내내 지북종던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주사, 최근에 와서는 이 금융지주사 만든다고 해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이야기들도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예. 그럼 완벽하게 지주사로 해서 삼성물산을 보기가 어려운 시국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삼성물산을 두고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단정 짓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전략적으로는 가격대가 조금은 손실 구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20%라면은 비중을 더 늘려서 단가 조절해서 빨리 이 종목을 손실폭을 만회하고 빠져나오자는 측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것이다라고 정말 확신에 찬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들고 가시되 저는 그 부분에서는 확답을 아직은 못 내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단가 조절을 하는 시기는 저는 지금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15만원 선 밑이라면은 충분히 단가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라면은 단가 조절하고 난 다음에 매수가 단가 낮춰진 상태에서 회복을 했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춘 다음에. 네. 목표가를 대충 한 17만원 정도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17만 선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 수급으로 본다라면은 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기관의 매수세가 뿐만 아니라 주가의 차트 형태도 지금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중요한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전환시키게 되면은 16만원 선, 17만원 선까지 눈에 보이지만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 단가 조절을 한다면은 16만 밑으로 가격이 단가될 텐데, 저는 16만 선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7만원까지 올라오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16만원 선에서는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물산은 이란 경제 제재 해제 네. 수혜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수혜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란에 대한 이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 우선은 교역, 무역 이런 얘기가 많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상사 기업들이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특히 건설 이쪽 분야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발을 시작을 해서 중동 국가 다시 한번 건축 바람이 불 수도 있는데 일단 삼성물산 뭐 그와 같은 기대감은 키울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삼성물산이 중동발 저가 빠진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아직까지 의문인 상태예요. 그것들이 좀 발휘가 돼서 최근에 건설주들의 반등도 일찍이 어느 정도 좀 보여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림산업이 반등을 좀 잘 보였는데 대림산업도 한 차례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 지금 이 뉴스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차후에 대림산업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예, 무슨 말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일양약품요.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56,100원에 15%요. 56,100원에 15%요. 네. 네. 자, 일단 일양약품을 56,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가장 걱정이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요, 계속, 저는 이제 저가에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네. 계속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약주가 못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될까 하고요.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제약주 쪽에서, 사실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 떨어졌어요. 아시죠? 그죠? 시장이 빠지면서 다 빠졌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제약주가 특히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평가 됐다. 그죠?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봤는데요. 사실 제약주를 한번 볼게요. 이 제약주에 대한 고평가 얘기는요,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건 이제 2014년도에도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제약주 차트예요. 그죠? 예. 그리고 2015년도에도 제약주 고평가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2012년도에도 제약주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역시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2,000포인트였는데요. 지금 무려 8,000포인트까지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도 역시 3,000포인트대에서 지금은 거의 8,000포인트대까지 왔잖아요. 그죠? 고평가에 대한 얘기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빠지는 시점에 빠지게 되면은 고평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평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약주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고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를 모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앵무새 같은 분들의 말은 믿지 마세요. 똑같은 말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 그렇게 본다면, 이래가품은 기업의 가치를 일단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은 고평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논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약주라고 해도, 같은 제약주라고 해도,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고, 일반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또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걔네들 같이 그 기업들을 같이 묶어서 같은 그 틀 안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업의 어떤 그 성장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인양약품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기업은 충분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어떤 기반이 잡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56,100원 이상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보통 저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보유하시면서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최소한 65,000원 이상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65,000원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잠깐 보면요. 자, 이 기업이 고평가됐다면 그렇게 이제 개인 쪽에 기관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관들이 오늘 사고 있어요. 어제도 샀습니다. 그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보통 기업의 가치를 보고 사거든요. 기업이 저평가된 기업들을 많이 사요. 근데 외국인들은 쿠션하게 지금 담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일양약품은 끌고 가시면 됩니다. 65,000원 목표 주가 보시고 그 이상 올라왔을 때 차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 문의 주셨고요. 나이백 매수가 12,400원에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우선은 가격대 대비해서 최근에 급락 기조에서 단기 손실폭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을 오늘 하루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워낙에 이 거래량이 크게 분출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2,000선까지 박스권 형태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가급적이면은 이 종목은 조금 기술적 대응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일단 12,400원대보다는 12,000원대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관점 보시기 바라겠고요. 차후에 이 박스권 형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대량의 거래량들이 좀 분출했을 때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2,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이다가 12,000원 돌파하는 지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 차익 실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위치 안에서는 12,000원대 박스권 상단 부위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강연의 고지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노원 쪽에서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랜만에 다시 한번 노원 지역에 다시 방문하는데요. 자, 그 지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계신 분들은 노원 쪽으로 오시면 저를 그 시간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시장이 어려웠던 만큼 그만큼 풍성한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꽉 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시는 길 가볍게, 그리고 가시는 길은 무겁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